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만나다 6편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부동산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고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2층인데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카스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영양 음료, 음양오행 음료 세트를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상가 건물인데 독특하게 2층이네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부동산이라는 곳 2층에 상가에 오늘의 주인공인 전덕재 대표님이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시는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부터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악수부터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책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컨셉인가요?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무거운데 이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바카스들이잖아요. 네네. 이번부터는 조금 다르게 음양 오행 음료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무실 내부 한 번만 좀 촬영해보고 일단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요? 그럼 계신 분께서는 혹시 누구신지? 저희 그 소속 소속 공인중개사님. 뭐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34회 이제 따끈따끈하게 오. 열심히 따고 예. 현재 오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손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대표님과 함께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해성하시길 바라고요. 사무소는 컴퓨터가 이렇게 2대, 3대? 4대. 4대나 있어요? 이건 이제 브리핑용 모니터고. 네, 두 분. 네. 네. 두 분이 직원이세요? 네, 두 분이었는데 최근에 한 분은 이제 그만두셨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자리. 근데 서서 일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이 좀 멀어서 운전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오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서서. 앉았다가 섰다가.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내부 촬영했고, 볼수록 좋네요, 아주.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석을 해서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재 대표님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개업에서 지금 6년차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전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도 6년 차예요? 네, 저 6년차예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몰랐거든요. 근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8년생. 와, 너무 신기해요. 그럼 2000 몇 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자격증은 33회에 땄고요. 그 전에 이제 보조원 생활을 또.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경력 소개를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되게 좀 단순한데, 이 부동산 일을 하기 전에는 남자 옷이나 텐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팔고 했었거든요. 그 남성 브랜드를 하다가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부동산 좀 비싼 걸 팔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특수한 좀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옷이나 모자를 판매했다는. 그쵸. 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영업직을 하시긴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쪽을 이제 좀 전혀 다른 업종을 하시게 됐네요. 근데 옷이랑 모자 같은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셨는데 또 되게 도전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다고 좀 적어주셨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일을 정리하시게 됐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는 게 비싼 걸 판매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맞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는 네이버 스토어팜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가방 같은 걸 많이 팔았었는데 택배는 많이 나가서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에 쥐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뭐 장사를 하더라도 비싼 걸 좀 팔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었죠. 벌써 저랑 동갑이신데 하긴 벌써는 아니죠. 뭐 대주변에도 대부분 결혼과 육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까지 있으시고. 네. 지금 첫 애가 6살이고요. 와. 둘째가 이제 4살입니다. 다 가지셨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중개 보조원으로 첫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막 다니면 손님들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진짜 중요한 순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여태까지 관리했던 손님들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게 권한이 좀 없으니까. 네, 그것도 싫었고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그쪽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물어봤던 것들이 일을 계속 하려면 자격증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적어주신 게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어서 좀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옷 쪽이 판매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적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마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몸은 되게 바쁜데 버는 돈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는 돈이 좀 적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고민했던 게 비싼 걸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19년도에는 이제 결국에는 걔가 문을 닫게 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비싼 걸 판다고 했을 때 부동산보다도 또 사실 금품도 있고 네. 뭐 비싼 재화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명품 옷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편집샵에 옷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지긋지긋했어요. 아 옷을 파는 게? 네. 지금 중개업은 6년 차인데 잘 맞으세요? 네. 지금은 뭐 너무 많잖아요. 팔 수 있는 게. 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손님 오시면은 케바케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똑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참 신기했던 게 1층에도 부동산이 엄청 많고 이게 아파트 단지를 잔뜩 끼고 있어서 그런지 2층에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사실 흔치 않은데 맞아요. 2층에서도 굉장히 잘 해내가고 계신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2층으로 올라온 계기는 네. 제가 이 시험을 1차, 2차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상가가 매물이 나온 거예요. 아 1차 먼저 합격하시고 유예로 네. 이제 다음 연도 2차 하시고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상가를 내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이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셨어요? 자격증을 따고 올라온 거죠. 아 그럼 지금 본인 사무실에 네. 있는 거네요? 네. 와 대출을 좀 일부 받으셨지만 네. 대출 이자를 내시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내 거고 그렇죠. 편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 되게 좋은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여기 도봉구 도봉동의 오늘부동산이에요. 깨알 홍보 한번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 그럼 중개를 주로 하는 대상물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상가하고 주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는 조금 좀 빠져있는 상태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외람된 질문이지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따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딱 그런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가나 신축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먹히는 나이대가 있거든요. 이 동네 특성상 약간 나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렇게 잘 먹히는 것 같진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층 보니까 이렇게 아주머니 중개사 분들이 운영을 하신 느낌? 게임이 안 돼요. 특히 아파트는 사실은 또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런 부분 사실 저도 중개업 현업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되게 현명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그러면 매물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온라인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오프라인 먼저 얘기를 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쌓는 방법. 직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주택이면 피터팬 있을 거고, 뭐 상가면 점포라인 이런 것들 다 있을 테니까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통화도 해보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하는 편이고 네이버 부동산 물건들을 많이 올리면 걔를 보고 접수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요즘에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당근마켓에도 원래 직거래를 부동산도 많이 지금 하는 추세인데 부동산들이 실제로 많이 입점을 했어요. 당근마켓으로도 그러면은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거래 도장까지 찍어본 적은 없고요. 물건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물건을 받아서 당근에 홍보하진 않고 물건을 받은 거를 개인적으로 다른 플랫폼에 네, 광고를 맞습니다. 하시는. 근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네. 당근마켓에 개인들이 물건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디 부동산이면서 그런 식으로 1대1 챗을 보내잖아요. 네. 그럼 블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당근 좀 직거래인데 부동산이라는 인식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당근에서 그냥 블락이 돼버리더라고요. 당근 자체에서 시스템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 나쁜 행위나 이렇게 위법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매물 확보를 위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매물 확보는 사실은 거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플러스로 고정 고객님, 단골 고객님 생기시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의뢰를 주시고, 주변에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실이 나오면 의뢰를 주시고 확보를 또 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 블로그도 하신다고요? 블로그는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후 신청할게요.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매물 확보를 했다면 매물 광고를 할 텐데요. 네. 광고하시는 방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물건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얘가 당장 거래가 된다 안 된다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판단했을 때 얘가 거래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누구한테 필요한지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 물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은 일단 전세 요새는 대출이 거의 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 남자보다는 젊은 여성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여성인데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인사업자거나 프리랜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앱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데다가 조금 신경을 써서 광고를 하는 편이에요. 젊은 여자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광고를 한다거나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조금 더 광고 멘트나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워딩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마케팅이나 광고 쪽에 차별화를 많이 두시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오늘 이제 도착해서 처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되는 문자는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데 5분만 시간을 내서 이거를 읽어달라 라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독창적이다. 진짜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네. 5분은 못 냈어요. 네, 죄송한데 네, 다 읽진 못했고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광고를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손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손님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기억에 가장 남는 손님 중에 베스트가 있고 워스트가 있잖아요. 네. 한 분씩 좀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하는데 너는 부동산 중개사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면 되지. 계약서를? 네. 너가 뭘 중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무례한 분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그렇게 느껴지고. 무례하다 진짜. 네, 꽤 있어요.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돌려. 아, 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못하겠다. 네, 죄송하다. 불러주는 대로 쓸 거면은 사실 두 분이서 쓰시면 되는데. 많이 그래요. 사실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손님들의 무례하게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도 많이 듣고, 안타까운 거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네.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여성분들한테 좀 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은 말의 힘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저도 말을 또박또박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틈을 잘 안 주려고 하는 편이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언행이 딱 보이잖아요. 딱 처음 마주치면.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저는 손님으로 상대를 안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좀 끊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손님이 최악인데, 특정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 네, 그쵸. 성격이 되게 유하신가 봐요. 그렇게 딱히 뭐 이렇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네요. 있긴 있는데, 너무 막 심했어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쌍욕 같은 게 되게 난무했던. 경찰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게 최악인데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긴 한데, 뭐 기억하시기도 싫다면 부탁드리기 힘들지만 조금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네. 조금 말씀해드리면, 아파트 전세였거든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갈 때였어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좀 길게 잡은 상태였고, 임대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대인이요? 누구한테?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가 아니고 나갈 사람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가 도배가 어떻고 바닥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계속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요? 네,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두 분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쌍욕 진짜. 둘이서요? 네. 육두문자를 막. 네, 경찰 오고 잔금을 못했어요 결국에. 돈을 받아야 줄 거 아니냐.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이미 넣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어올 사람이 그래서 오전에 잔금이었는데 네. 이삿짐 차가 그냥 그 아파트에 있었고 그 아파트에서 그냥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 늦게 올렸어요. 그럼 하긴 했네요? 하긴 한 건데 돈 스케줄이 다 꼬여버린 거죠. 대출도 실행됐을 건데. 그렇죠. 이삿짐 차 엄청 크잖아요. 네. 걔가 그냥 아파트에 계속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진짜 중개사 입장에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의 계약의 프로세스가 거의 그런 식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은데 빈집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사실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니까 너무 끔찍하다. 짐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돈을 새로 나가야 되는 분. 돈을 받아야지 나가니까. 기존 임차인은 아니 돈 줘야지 비밀번호 알려주지.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은 너가 더럽게 썼으니까 배상을 해주고 나가야지 라고 싸우고, 들어올 사람은 난 짐 올려야 되는데 이삿짐 아저씨는 나 이거 너 사다리 어떡해 이렇게 하면 다 난리 난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7시 8시 그때 올린 것 같던데. 7시, 8시에 끝나는 게 어디예요? 그쵸. 그때는 그냥 뭐 중개 보수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럴 때는 보수가 안 들어오죠. 네. 그냥 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잔금할 때는 너무 막 쌍욕하고 막 그러시니까 앞에서요. 큰 소리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파출소 있는데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 오시고 그랬어요. 대표님한테는 욕을 안 하고요. 네.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리는 입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두 분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막 하시니까 그 물리적인 싸움은 안 하셨고요. 그런 건 아니었죠. 다행이었죠. 다행이네요, 진짜. 아, 정말 최악이네요. 네. 빨리 잊어버리는 걸로 네. 하고. 네. 최고의 손님이 또 이제 있죠. 또 우리가 또 이런 좀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최고의 손님. 네. 최근의 일인데 그 신축 오피스텔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저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갔어요. 입주장 때 해서 임차를 해서 월세를 들어간 상태였고, 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집이 물리적으로 조금 작아서 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월세였는데 빼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사 가는 집하고 이 집하고 둘 다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분이 보통 이런 경우면은 부동산 몇 군데에 물건이 뿌려지거든요. 그쵸. 그냥 빠르게 소진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이. 정해진 기한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저를 믿고 계속 기다려줬어요. 아, 진짜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공감되는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매일매일 그 집이 계약될 때까지 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이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요. 빨리 안 되겠다 싶으면 빠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다른 데다 그냥 내놓으셔도 된다.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중개사님한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진짜 악착같이 빼죠. 그쵸.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쵸. 아침에 출근해서. 그쵸. 뭐, 손님 있으면 무조건 이거부터 맞추는 거죠. 집에 하자가 없으니까 일단. 뭐 너무 마음이 불안하시거나 그러면 다른 부동산 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대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런 분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제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들 에피소드도 쓴 거예요. 네. 제가 한참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계세요? 네. 어.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잘 안 꺼내는데 딱 들어가진 않았던 거고. 네, 보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겹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손님 있잖아요. 네. 그분 했을 때가 되게 좋았다, 최근에. 가장 좋았다.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뭐 실장님이 입사했을 때 가장 좋았다, 뭐 이런 좀 센스 있는 발언도. 제가 자질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을게요. 네, 네, 그럼요. 저희 계시거든요. 네. 가장 좋았을 때는 또 그런 기억. 그렇죠. 가장 힘들었을 때는요. 그런 거 있었어요. 손님이 있어가지고 되게 바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직업은 일단 도장은 찍어야지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손님만 많고 소득이 없는. 그럴 때 이게 맞나? 근데 그러다가 그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은 동일 매물 거래됐다 뜨잖아요. 근데 이 집을 되게 신경 써서 보고 있던 집인데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이 돼버리고 이런 게 되게 한 달 정도 유지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그랬다는 거죠,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그렇게 뭐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힘 빠지죠. 그리고 이게 동일 매물에 들어가서 보면 느낌표가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딱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철렁철렁하죠. 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특히 제일 많이 보여줬고 제일 많이 신경 써줬고 주인도 그걸 알고,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그냥 한 큐에 딱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동일 매물 거래와의 알림해서 빨리 그 매물 내리라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알림을 띄우니까 그런 걸 딱 출근해서 딱 켰을 때 봤을 때는 좀 힘 빠지긴 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당장 딱 떠올렸을 때는 그 달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금이 좀 뒤에 깔려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받을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엔 또 그렇지도 않았어가지고. 그쵸. 6년차 치고는 되게 평탄한 중개업 생활을 하셨나봐요. 왜냐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빨리 잊으려고 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도봉구 도봉동이잖아요. 여기 지역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노도강이라고 해서 서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투자자분들이나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서울 내에서.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어감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동산 카페만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는 사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매수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는 편이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특징이네요. 그쵸. 장점은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봉이라고 해서 서울의 끝이긴 하지만 지하철 1호선, 7호선 그리고 도봉산역 그리고 중랑천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이 조금 높긴 한데 그리고 제가 오면서 느낀 거 하나는 동부간선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특히 퇴근길은 뭐 거의 걷는 게 빠르다. 맞습니다. 그래도 퇴근길을 좀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단점은 교통인데 뭐 교통은 뭐 항상 개발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댁도 이 근처세요? 집은 수원에 살고 있어요. 수원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여기 끝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편도로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왕복 한 3시간? 아, 저 여기 근처 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기 살다가 둘째 태어나면서 글로 갔어요. 아빠의 힘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자, 개업 전에 제가 질문은 원래 소공 경험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조원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조원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느 정도 일했다. 여기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보조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보조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거기에서 소공 생활도 같이 1년 정도 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올라왔고요. 보통은 보조원이나 소공 생활을 하면은 근처에 있는 개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1층 사무실이 저희 부모님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하다가 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세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아니요, 어머니가. 어머니? 네. 그럼 2대째 모자가 네. 1층, 2층에 지금. 그 어머니 사무소 한번 홍보해 주세요. 어머니 사무소는 어머니 사무소는 한신 아파트를 위주로 중개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제가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마 지금 충분히 바쁘게 계실 거예요. 아, 혹시 아까 간판이 무슨 색이었어요? 초록색입니다. 아, 어머니 안경 끼셨나요? 안경 안 꼈습니다. 초록색 간판 안에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중년의 여성분이 안경 끼신 분이 계속 제 차를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찍으니까 계속 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어머니셨나 순간 오버랩이 됐는데 아니셨군요. 네, 안경은 안 끼셨어요. 어머니가 저 온다고 잠깐 안경 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잘 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아까 보인 것 같아요. 아, 어머니셨군요. 아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노출이 돼도 괜찮으세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상호명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네. 신기합니다, 진짜. 그럼 여기 2층 매입하실 때도 어머니의 통찰력이라든지 의견이 좀 들어갔나요? 네, 그렇죠. 그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럼 그렇게 어머니 사무실에서 경험이 있으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대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네. 월 수입과 수입의 월별 차이에 대해서